여러분, 한 가지 무서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심장마비가 찾아왔는데 혼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단 10초 안에 어떤 행동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영화처럼 갑작스러운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심장마비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몸에 신호를 보내며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심장내과를 35년간 근무하고 은퇴 후 시니어 건강강좌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심장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경험한 실제 사례와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를 이겨내는 7단계 생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은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속삭이듯 신호를 보냅니다. 첫째, 가슴 중앙이 눌리는 듯한 답답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마치 큰 돌이 가슴을 누르는 느낌입니다. 둘째, 통증이 왼팔, 어깨, 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진료한 73세 정동현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어르신은 아파트에서 혼자 TV를 보다가 가슴 아래에서 이상한 조임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잘 안 된 줄 알았지만 곧 손에 땀이 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다행히 그는 이전에 제가 강의한 내용을 기억하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셋째,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과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나타납니다. 넷째, 식은땀, 메스꺼움, 어지러움이 동반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언덕을 오른 듯 숨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 중 하나라도 느끼신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특히 60세 이상,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 흡연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심장마비가 실제로 왔을 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7단계 행동법 중 1기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행동을 즉시 멈추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79세 이승환 할아버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텃밭에서 일을 하던 중 가슴 통증을 느꼈지만 조금만 더 하면 된다는 생각에 계속 일을 하다 결국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옆집 이웃이 발견했지만 심장 근육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면 즉시 행동을 멈추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규칙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심장약을 복용하거나 아스피린 한 알을 천천히 씹는 것입니다. 장용 코팅이 없는 일반 아스피린이 더 빨리 효과가 나타나며 혈전을 막아 혈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경기 성남시의 72세 윤혜진 할머니는 버스 안에서 심장 통증을 느꼈을 때 평소 준비해둔 아스피린을 바로 씹었습니다.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 아스피린 한 알이 심장 근육 손상을 35%나 줄였다고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는데요, 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즉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심장마비는 단 1분이 생사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약을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즉시 119에 신고하는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와 2단계는 단순하지만 심장마비 생존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초기 대응입니다. 조금만 지체해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므로 가슴 통증이나 이상 신호가 느껴지면 망설이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파트 3에서는 3, 4단계와 구급대원이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현관문과 비상 연락체계, 준비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세 번째 단계는 즉시 119에 전화해 정확한 주소와 심장마비 의심 상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슴이 아파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구급대원이 바로 올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아파트 이름, 동 호수까지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7세 김미영 할머니는 심장 통증이 올 때 아파트 이름만 말했는데 같은 이름의 아파트가 여러 곳이라 구급대원이 도착하는데 10분이나 더 걸렸습니다. 반대로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74세 장성호 할아버지는 주소를 정확히 전달해 구급대원이 즉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1분,
1초가 생명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주소 전달의 정확성은 골든타임 확보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구급대원이 신속하게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두고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적어 눈에 띄게 붙여두는 것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80세 박정우 할아버지는 심장마비 증상이 있었지만 미리 이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두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 붙여두었고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냐 애고 걱정하시지만 골든타임을 놓치고 생명을 잃는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단계만 지켜도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이 최대 23%까지 상승한다고 보고됩니다. 즉, 3, 4단계는 심장마비 상황에서 외부 도움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구급대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작은 준비가 생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트 4에서는 5, 6단계, 즉 몸 자세와 가족 지우색에 연락하는 특별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5번째 단계는 몸의 자세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누워있는 것보다 상체를 약 45도 정도 일으키고 다리를 살짝 올린 자세가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79세 박선호 할아버지는 심장 통증이 왔을 때 소파에 상체를 기대고 다리를 살짝 올린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자세 덕분에 통증이 완화되고 심장 부담이 줄어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대기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반쯤 기대는 자세는 심장마비 환자의 80%에게서 통증과 호흡곤란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6번째 단계는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 즉시 연락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연락 방식입니다. 전화통화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문자나 메신저를 이용한 짧은 메시지가 더 효과적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77세 최영준 할아버지는 심장마비 증상이 올 때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길게 통화하다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반면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75세 장미라 할머니는 딸에게 가슴 아파 119 불렀어, 현관문 열어뒀어 라는 짧은 문자만 보냈고 에너지를 아끼며 안정적으로 구급대원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즉, 5, 6단계는 심장 부담을 최소화하고 외부 도움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미리 가족과 약속을 해두거나 스마트폰의 긴급 연락처 기능을 활용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다음 파트 5에서는 마지막 7단계와 심장마비 시 호흡법,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 생존법의 7번째 단계는 호흡 조절입니다. 급하게 숨을 쉬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주므로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천천한 호흡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호흡법은 심장 근육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심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80세 김태윤 할아버지는 심장 통증이 올 때 이 호흡법을 적용했고 나중에 담당 의사는 이 방법이 심장 손상을 약 30% 줄였다고 확인했습니다. 호흡을 할 때는 숫자를 세며 호흡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기처럼 하면 호흡에 집중할 수 있고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1분마다 심장 혈류가 10%씩 감소하며 10분이 지나면 심장 손상이 시작되고 1시간이 지나면 사망률이 50% 이상으로 상승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6세 이준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면 그는 새벽에 혼자 TV를 보던 중 심장마비 증상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7단계를 정확히 기억하고 즉시 TV를 끄고 안정을 취했으며 평소 준비해둔 아스피린을 씹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두고 소파에 반쯤 누워 다리를 살짝 올린 자세로 아내에게는 짧은 문자만 보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법을 반복했고 결국 발병 후 17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하여 25분 만에 시술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심장 손상 없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7단계는 단순하지만 혼자 있을 때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 방법입니다. 다음 파트 6에서는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준비 습관과 예방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 준비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현관문은 쉽게 열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가능하다면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고 비상시 구조대원이 알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적은 카드나 봉투를 눈에 띄게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7세 조영자 할머니는 현관 옆에 긴급 상황 시 도어락 비밀번호라고 적은 봉투를 붙여두었고 실제 쓰러졌을 때 구급대원이 신속하게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 휴대폰의 단축키로 응급 연락처를 저장하거나 스마트폰의 긴급 SOS 기능을 설정하세요.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82세 김정수 할아버지는 전원 버튼을 5번 누르면 자동으로 아들에게 위치와 응급 상황 메시지가 가도록 설정했고 실제로 그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잠금 화면에 의료 정보를 표시하세요.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보호자 연락처를 적어두면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아스피린과 비상 연락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붙여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6세 박수님 할머니는 냉장고에 빨간 봉투를 자석으로 붙여두고 안에는 아스피린과 심장마비 의심 시 1, 아스피린 10기, 2119 신고, 3, 문 열어두기 카드와 보호자 연락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쓰러졌을 때 방문한 요양보호사가 이 지침을 확인하고 바로 행동하여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준비 습관들은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단순히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가족과 공유하며 필요한 장비를 집에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위급 상황에서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다음 파트 7에서는 심장마비 예방과 생활습관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점검과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안전습관을 안내하겠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예방과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기본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8세 박하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와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했으며 식단도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조절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습관 덕분에 심장 건강을 유지하며 병원 방문 횟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혈압, 혈당 관리가 중요합니다. 심장마비의 약 80%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75세 송혜진 할머니는 매년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했고 이상이 있을 때 즉시 관리함으로써 심장마비 위험을 미리 낮출 수 있었습니다. 셋째, 가족과 함께 심장마비 대응법을 공유하고 연습하세요. 평소 7단계 행동법과 응급 연락 체계를 가족과 함께 점검하면 위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80세 정민호 할아버지는 가족과 미리 연습하여 실제 심장마비 발생 시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위급 상황 대비 물품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준비하세요. 아스피린, 응급 연락처, 의료정보 카드 등은 눈에 잘 띄는 장소나 냉장고, 침실 등 여러 곳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마비는 혼자 있을 때 특히 위험하지만 오늘 배우신 7단계 생존법과 준비 습관을 기억하고 실천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생존하고 가족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가족과의 연습, 작은 준비 습관이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